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카테고리 시어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카테고리 시어리라는 것은 범주론이라고 하고요. 수학에서 범주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내역이에요. 근데 이 카테고리 시어리가 프로그래밍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이 카테고리 시어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시어리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설명을 했던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이분이 프로그래머를 위한 카테고리 시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좀 정리를 하신 분인데요. 이제 하스켈하고 C++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하스켈이란 언어는 뭐 알다시피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랭귀지고요. C++은 우리가 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멀티 패러다임 랭귀지죠. 객체 지향도 가능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관련된 내역들도 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이 사이트에 보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요 관련된 내역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하나씩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내역들을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스터딩을 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 하루에 하나씩 올릴 수는 없고요. 내역이 아마 일주일에 하나 또는 2개 정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요 내역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카테고리 The Essence of Composition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Type and Functions, 여기를 직접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요분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하고 같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난해하고 어려워요, 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를 좀 참조를 하시고요. 이 사이트, 네, 사이트는 Category Theory for Programmers,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네, 구글에서 그냥 치시면 나와요. 네. 그리고 제가 제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블로그 링크를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티스토리 블로그로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할 거고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법,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한 용어 및 기법들이 수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다들 알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른다고 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대부분 기법이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이제 합성을 하면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작업들, 합성에 의해서 펑션들을 합성해서 뭔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이 기능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원리에 기반이 되는 이론을 알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이 이론을 알게 되면요, 개발에 더욱 도움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합성을 할 때 이 함수와 저 함수를 가지고 합성을 하는데 합성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합성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맵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번에 얘기했던 리듀스나 필터 같은 것도 합성의 한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합성의 기법들이 계속 유용한 것들이 어떤 패턴화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개발에 더욱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 쪽에도 스킬이 더 늘 수 있겠죠. 이거하고 관련된 사이트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여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카테고리 시어리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마크 시먼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사이트는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거기도 꽤 유명합니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스켈로도 설명을 하고 이제 .NET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F샵하고 C샵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분이 그래서 .NET 이외의 언어를 못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네, 요 정도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만들게 되면 대부분 요분들은 대부분의 언어를 좀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아마 대부분 C와 C++ 기반으로 뭔가 꽤 오래 개발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멀티 패러다임 랭귀지들을 하다 보니 다른 언어들을 쉽게 익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공간은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카테고리 시어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갑자기 뭐 이런 걸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발전을 되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위 개발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펑션 하나하나 만들고 클래스 하나하나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조금 이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이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알고리즘이나 어떤 펑션들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합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아마 개발자가 하게 될 일이 이 합성이라는 부분과 플로우를 작성하는 어플리케이션 플로우를 작성하는 영역을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다시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에서 객체 지향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제 객체 지향에서 펑셔널로 이동을 하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객체 지향과 함께 발전한 디자인 패턴과 솔리드 같은 원칙들은 개발자들에게 유지보수와 확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거대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유지보수와 확장도 함께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요. 하드웨어의 발전은 패러럴이라는 개념과 함께 동시성을 처리해야 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더욱더 개발의 복잡성, 난해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어쩌면 바로 이 부분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변성이라는 게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동시성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불변성이 있으면 우리가 락하거나 싱크로나이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도 되거든요. 네, 이거는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좀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에 더 들어간 게 있는데요. AI가 발전을 했어요. 기존보다 조금 더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게 나왔죠. 이게 개발자들이 하던 많은 일들을 대처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제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이제 AI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들이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단위 펑션을 생성하는 곳에서 이용하고, 개발자는 이러한 펑션을 적절히 합성하는 기술을 익히면 개발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다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진행하게 될 카테고리 시어리 for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요. 이제 한 달에 10,000원짜리 AI 코더가 20년 차 개발자보다 개발을 잘하게 된 이런 세상에서 개발의 넥스트 스텝을 함께 밟아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에센스 오브 컴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카테고리는 개체와 개체 사이를 이동하는 화살표로 구성됩니다. 여기 보시면 A, B, C라는 게 있고, A와 B 사이에 화살표가 있고요. B와 C 사이에 화살표가 있고, A와 C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컴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가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이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도 당연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를 우리는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슈도코드라고 생각했어요. B, A, F, A, A라고 있죠. 그러니까 A를 입력받아서 B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아래쪽은 G라는 함수인데 B를 입력받아서 C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런 함수를 컴포지션 한다면 G에서 FA를 파라미터로 받고 F는 다시 A를 파라미터로 받으면 리턴하는 게 C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자, 하스켈을 통해서 구현을 한다고 하면 A, B, B, C, G, F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자, A를 입력받아서 B를 리턴하는 함수, B를 입력받아서 C를 리턴하는 함수, 그리고 A를 입력받아 C를 리턴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컴포지션에는 속성이 몇 가지 있는데
associative라는 거, identity라는 거. 요렇게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뭐 또 내부에 속성이 있긴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베이직 얘기하면서 마그마니, 뭐 세미 그룹이니, 모노이드니 막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한 개념들이 여기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지션이에요. 사실은 그 함수의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컴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던 거예요. 자, 컴포지션의 속성인 associative는 연관 또는 결합 법칙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함수 hgf가 있다고 했을 때 gf를 먼저 합성하거나 hg를 먼저 합성하거나 그 우선순위 없이 hgf를 하거나 함수를 합성했을 때 이러한 연관 및 결합 법칙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값이 다 같다는 겁니다. 함수의 실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그 결과는 항상 같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게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함수의 실행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그 결과가 같다는 게 연산인 플러스 연산이나 뭐 곱하기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 함수 자체의 실행인데 합성에서는 조금 달라요. GF를 합성을 한다는 거지 GF의 순서를 바꿔서 F를 먼저 하고 G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순서는 똑같아요. HGF면 HGF 그대로고요. 얘도 HGF고요. 마찬가지로 HGF예요. 합성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가 아래에서.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는 동일성을 이야기하는데 연산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리턴되는 값이에요. 우리가 더하기를 예로 들어서 하면 이때 아이덴티티 항동원은 0이에요. 그래서 0 플러스 1과 1 플러스 0은 0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0, 0 하고 같다. 그리고 이거는 1하고 같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함수로서 표현을 좀 해보자면 C샵에서는 자, public t, identity, tx 그래서 x를 받으면 그대로 x를 리턴하는 거를 우리는 항동원이라고 합니다.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C++에서는 템플릿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클래스 t에 이 마찬가지로 t를 받아서 tx를 받아서 리턴하고 있죠. C샵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엔 하스켈이 있어요. 하스켈 같은 경우 id 지금 컬런 그 다음에 a 화살표 a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함수에 대한 디클레이러션 그러니까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입 선언 같은 거. 그리고 아래쪽이 실제 정의예요. id 그러니까 이 위쪽에 없어도 네, 요것만 있어도 동작을 합니다. id x는 x 그 id라는 이 함수는 x를 받으면 x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이게 직관적이죠. 하스켈이 제일 직관적이에요. 이제 구현은 모든 형식에 대해 동일해야 하고요. 결과적으로 객체 지향형 언어들에서는 제너릭 또는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처리 가능해요. 템플릿 썼고요. 자, C샵에서는 제너릭 형태를 썼죠. 네. 하스켈은 지금 소문자 A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이 A 같은 경우는 A 형태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형을 쓰려고 하면 대문자가 돼요. A, 대문자 A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스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선 조건은 그래서 아래와 같아요. F 합성 ID는 F가 되고요. ID 합성 F를 하면 F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펑션 컴포지션에서 합성에 대한 연관 법칙은 조금 다르다고 했죠. 네. 아이덴티티도 펑션 합성 법칙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컴포지션에서의 연관이랑 함수 자체가 연관 특성을 갖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네, 우리는 지금 컴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카테고리는 개체와 화살표 쉽게 말해서 그냥 화살표라고 할게요. 위쪽에서 돼지 그림이 있었죠? 여기 화살표, 개체와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는 개체와 화살표로 컴포지션이 되고요. 함수는 컴포지션 될 수 있으며 컴포지션은 연관됩니다. 연관 특성이 있어요. 모든 개체는 컴포지션에서 단위 역할을 하는 ID 아까 ID 말씀드렸죠?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살표는 모피즘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피즘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사상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사상이라는 것은 수학적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의 개념을 추상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그냥 함수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컴포지션, 구성 또는 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프로그래밍의 핵심입니다. 자,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컴포지션입니다. 함수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밑에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아주 작은 문제로 분해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부분들이 다른 랭귀지들에서도 또는 다른 이제 프레임워크들에서도 설명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문제로 분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토믹 디자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애토믹 디자인은 우리가 뷰 같은 어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서 HTML이나 CSS를 통해서 뭔가 구성을 할 때도 이 아주 작은 문제로 만들어서 작은 형태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디자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나서 애토믹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자인에 의해서 조금씩 더 위로 합성해서 위로 올리고 합성해서 위로 올리고 하는 형태로 만드는 어떤 일종의 디자인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인터넷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버튼을 만든다고 할 때 아주 작은 버튼부터 시작해서 그 버튼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서치 버튼을 만든다고 하면 서처라고 하나 만들고 그 서처를 가지고 어떤 파트를 또 만들고요. 파트 가지고 어떤 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페이지 위쪽에 또 어떤 내역을 만드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런 아토믹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컴포지션도 이러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모든 랭귀지들이 다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아주 작은 문제로 분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작은 문제가 우리가 분해하고 나서 더 작아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아직도 커. 그럼 또 분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까지, 애토믹 단위까지 잘라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래밍의 본질이 나오는데요. 더 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코드 조각들, 이 펑션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컴포지션 합니다. 각 조각을 다시 모을 수가 없으면 이렇게 분해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분해에 대한 규칙들을 이전에 프로그래밍,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 얘기하면서 마그마니, 모노이드니, 세미그룹이니, 커사이 그룹이니 그러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던 거예요. 네, 그냥 쓸데없이 설명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해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규칙이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카테고리 시오리의 대상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체예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다른 개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즉 화살표, 컴포지션 펑션이 사용하여 개체와 연결하는 방법뿐입니다. 자, 인터넷 검색 엔진이 들어오는 링크와 나가는 링크를 분석하여 사이트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상적인 객체는 화살표 역할을 하는 메소드하고 추상 인터페이스, 순수한 표면이에요. 그 안에 내역은 없겠죠. 인터페이스 등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객체와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객체 구현,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파헤쳐야 하면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 이점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개발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추상화하여라. 자,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같지만 서로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과제라는 거는 사실 요 위쪽 우리가 참고했던 에센스 오브 컴포지션 여기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것들, 중요한 내용들을 그분이 과제로 내준 것들 중에서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 가능한 것들 한번 나눠봤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좋아하는 언어로 식별 기능을 구현해보자. 저는 C샵을 해볼 거고요. 선호하는 언어로 컴포지션을 구현해보자.
두 개의 함수를 인수로 취하고 그 컴포지션인 함수를 반환해 보자. 자, 그리고 컴포지션 함수가 동일성, 아까 얘기했던 아이덴티티를 존중하는지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작성을 했고요. 작성을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제 넘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건 레코드 속성을 줘서 불변 객체가 되도록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완벽히 불변 객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C샵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불변한 객체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성자를 통해서만 변수에 값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변수의 값은 다시 수정할 수 없도록 해놓은 일종의 레코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넘버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저는 지금 아마 인트 값을 주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넘버 밸류, 이 밸류는 인트 형태예요. 인트 형태로 여기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public, get set property로 되어 있고, set에는 init이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에 컨스트럭터나 얘를 상속한 함수의 컨스트럭터에서만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상속한 객체의 컨스트럭터에서만 초기화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add와 머리 있고요. add는 이제 받았던 넘버라는 값을 위스에서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value를 추가해 주거나 아래쪽은 value를 곱해 주는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 한번 보시면 넘버 1에 여기 요 구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로 오셔가지고 넘버 1에다가 add를 넣었어요. 1 플러스 0이고요. 1 플러스고요. 이제 0은 넘버 add 아이덴티티인데, add 아이덴티티를 제가 0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아래쪽 멀티 아이덴티티는 1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1 플러스 0은 0이 되겠죠. 찍어보면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0 플러스 1도 프린트 해보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0과 0 플러스 1이 같은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이덴티티는 이걸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곱하기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본 거예요. 똑같아요. 그 대신 멀티 아이덴티티는 1이겠죠. 0이 아니고. 그래서 2 곱하기 1, 1 곱하기 2로 하나의 레코드에다가 다 넣어봤습니다. 원래는 이게 각각 따로 있겠죠. 멀티도 따로 있고 add도 따로 있는 형태로 해서 클래스가 서로 공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연관을 한번 처리를 해봤는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0을 한번 해봤어요. 연관하고 나서 그러면 그 연관 법칙이 컴포지션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러면 넘버 1에 넘버 2, 넘버 3 하고 나서 넘버 add identity 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가. 그리고 프린트 스트링 해보고 아래쪽에서는 0을 먼저 넘버 아이덴티티, add 아이덴티티 나오죠. 그리고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해서 프린트 스트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개가 정말 이퀄 같은 값인지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프로그램에서 한번 호출해 보면 아이덴티티 테스트 여기 되겠죠. 그리고 제가 실행을 해 볼게요. 컨트롤 F5를 눌러 가지고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했던 값에 대해서 다 나와요. 1, 1, 그 다음에 여기는 true, 그 다음에 2, 2, tru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 6, true가 되죠. 그래서 아이덴티티하고 연관 법칙을 얘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게요? 컴포지션이. 그리고 하나 더, 아이덴티티 테스트 2라는 거는 이제 조금 바꿔서, 아까는 넘버라는 객체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int라는 값이 이미 있으니까 이거를 익스텐션 메소드를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C샵의 특성을 가지고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C샵 특성을 가지고 해보면 int 익스텐션에 add identity 해서 add 1, add 2, add 3 한 거하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0 한 거, 1에다가 add 2, add 3, add int extensions add identity 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add는 보시면 self 플러스 value고요. 그 익스텐션 메소드로 해놓은 거예요. 멀티는 self 곱하기 value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봤던 요거랑 같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제가 직접 넘버라는 레코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사용자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대부분 int만 가지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int를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멀티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연관 법칙도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두 번째 것,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컴포지션을 구현하고 두 개의 함수를 인수로 취하고 그 컴포지션인 함수를 반환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컴포지션을 가봅시다. 자, 컴포지션을 저는 익스텐션 메소드로 구현을 했는데요. 익스텐션 메소드도 제너릭 익스텐션 메소드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제너릭을 같이 쓰면, 그래서 펑션 t1을 받아서 t3를 받는 compose라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얘는 t1, t2, t3라는 형태를 받아요. 그래서 펑션 1인 f는 t2와 t2를 받아서 t3를 리턴하고, g는 t1을 받아서 t2를 리턴을 해요. 그래서 fgx라는 형태로 가져가면 t1을 받아서 t3를 리턴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는 우리 이 g가 아마 제일 먼저 실행이 될 텐데요. g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어퍼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f는 자, 스트링을 받아서 스플릿한 후에 그거를 다시 인너머러블로 리턴을 하는 애고요. 얘는 인너머러블을 받아서 다시 스트링으로 리턴하는 애예요. 그 안에 내역들은 어떤 형태냐면 to upper라 그래서 대문자로 만들고 스플릿하고 다시 조인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이 컴포즈 한 게 h잖아요. h를 보시면, 자, h는 k.compose.f.compose.g예요. kfg죠. 그러면 g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pay f, 그 다음에 k가 되겠죠. 그럼 컴포즈가 k하고 f가 먼저 컴포즈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f와 g가 컴포즈가 됐을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함수의 실행은 g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f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함수의 실행과 컴포즈의 실행이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걸 뭐 연관 법칙을 이야기할 때 요거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조금 못해서 이게 왜 associativity지? 약간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른 분이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컴포지션에서 연관이라는 거예요. 함수 자체 실행에 대한 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익스텐션을 통해서 이렇게 컴포즈를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KFG는 KFG랑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C# 펑션 컴포지션이다. 제가 밑에다 써놨죠. 컴포지션의 의미. 그리고 그래서 요거 실행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컴포지션 테스트. 컴포지션이겠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F5를 눌러서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이렇게 true라고 나와요. 이 내역은 뭐냐면 foobar을 가지고 요 스트링 조인을 가지고 조인을 마지막에 해버리니까 foo하고 요 다시 이 스페이스바가 들어간 형태의 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의 컴마를 넣겠다 라고 하면 컴마가 나오겠죠. 컴마가 넣어져서 처리가 되겠죠. 네, 이런 식의 함수를 저희가 컴포지션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구현을 해봤어요. C샵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요 구현한 건 알겠고, 컴포지션에서 associative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부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C샵에서 컴포지션에서 associativity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이미지로 갖고 온 건데, F3에서 컴포지션 하고 그 다음에
F1을 컴포지션 하는데 가로로 F3, F2를 먼저 했잖아요. 뒤쪽은 F3 컴포지션 F2, F1인데 뒤쪽을 먼저 했어요. 요건 앞에를 먼저 했고 이건 뒤쪽을 먼저 했죠.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F3, F2 그리고 F1 이 뒤쪽 X는 어차피 파라미터예요. 순서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F1, X를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F3하고 F3 2를 합성한 애가 F3, F2가 된다는 거죠. 합성은 이렇게 된다. 결과적으로 F3, F2, F1. 하지만 함수를 실행하는 순서는 결과적으로 F1, F2, F3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F3, F2, F1을 합성한 것도 F2, F1을 먼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F1X를 실행하고 F2가 F1X의 결과를 실행하고 F3가 F2의 결과를 실행하는 결과는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컴포즈 F3 F2 그 다음에 F1 이게 F3, F2, F1 이 가로로 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좀 어렵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당연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포지션이란 개념이 우리가 C샵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포지션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프로그래밍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컴포지션에서의 연관은 함수의 순위, 우선순위, 그러니까 실행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아는데 제가 괜히 어렵게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포지션은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덴티티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컴포지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인했어요. 아까 컴포즈 되어 있던 녀석 요거 있죠. 제가 파셜로 해놔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돼서 요 아이덴티티가 추가된 거예요. 파셜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C샵에서. 그래서 T1 아이덴티티 T1 하면 X를 받아서 그대로 X를 리턴하죠. 그래서 제가 F는 new 펑션 int 해서 X 곱하기 X라는 하나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컴포즈해서 아이덴티티를 컴포즈 뒤쪽에다 하는 경우가 있고 앞쪽에다가 아이덴티티를 컴포즈해서 F로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는 H고요. 그 다음 거는 I라고 했는데 이 H와 I의 값이 같다면 아이덴티티 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한번 해봐야겠죠. 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실행해보면 true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요 H3와 I3라는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조금 이해를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읽어서 이 강좌도 유튜브도 여러 번 한번 보시고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 제가 링크 해드렸던 앞으로 링크가 밑에 유튜브 그 동영상에 같이 걸릴 텐데 그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The Essence of Composition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 주에 다음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것도 따라가시면 좋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